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판 메타버스에서 존버 중인 이준석의 실체를 완전 분해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계속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팩트 폭격기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다 여론조사 조작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준석 파헤치기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더 놀라운 진실들이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방송 직전에 안경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주 캄캄했는데 비상 상황이었죠. 예, 아주 그냥 응급대처로 안경을 하나 빠르게 새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예. 이 안경이 일반인 사이즈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상원 이상의 고문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관자놀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계속 지금 초크 여기 걸고 있어요. 계속 관자놀이 초크. 지금 너무 아파. 야, 오늘 컨디션 조절 잘해야겠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래요? 자, 마이크 켜드릴게요. 왜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쓰고 계셨던 안경은 네. 탱크가 지나가도 무사하다 이랬는데 안경을 닦다가 부러졌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맞아. 안경 그 이제 닦다가. 안경을 이제 안경 하러 갔어. 네. 근데 내 팬이라고 와 최욱 씨 때문에 뭐 너무 행복하다. 그 덕분에 제가 숨쉬고 살아요 하더라고. 사장님이. 그래서 안경을 이제 골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대. 뭐 티타늄에 뭐 탄소 섬유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닦다가 안경 닦다가. 부러져. 예, 수수깡보다도 수수깡보다 약해.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시잖아. 최욱 팬이라고 가면은 경기를 일으켜 그분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팬이라고 아유 최욱 씨는 다른 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해줬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 뭐예요? 이거는 평생 써도 고장이 안 나니까 좀 질릴 거다. 질릴 거다. 뭐 탄소 강에 뭐 난리야. 근데 닦다가 부러지냐 씨. 아유 진짜. 최욱 씨가 방송 준비 다 정리하고 이제 자 오늘 방송 잘 좀 해보자. 그렇습니다. 심기일전으로 안경을 안경 딱 이제 목욕 재개처럼 딱 닦거든 항상. 똑 부러졌어. 똑. 예. 닦지 말라 소리는 안 했잖아. 네. 아니, 이제 최욱 씨가 주로 다니시면 이제 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어린 사람들이 최욱 머리 만지면서 예. 뭐 머리 맞아. 많이 컸다 이런 다음에 이 새끼들 진짜 나보다 어리거든 누가 봐도 이 새끼 진짜 나보다 어린데 머리를 이렇게 만져 그러면서 시욱 씨 좋아요. 진짜 성격 같으면 진짜 뭘 성격 같은 대줬겠지 이렇게. 뒤통수도 좀만 더 이렇게. 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봉지욱 기자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먼저 모셨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껍질부터 오늘 벗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니까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선 후보니까. 검증 차원. 예, 뉴스타파가 이번에 이준석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또 봉지욱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죠. 이준석이 명태균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루 전날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먼저 보내줬죠. 네. 맞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고령군수 예비후보 백이동 씨가 대납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대납을 했다. 네. 근데 이준석과 백이동 씨는 굉장히 자주 만났나 봅니다. 오. 함께 있는 사진이 이번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 사진 잠깐 볼까요? 예.
이렇게 그 자주 만났나 봐. 여론조사 받은 사람과 돈 내준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백이동 씨가 이준석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준석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알고 있었고 검찰은 알고 있었고 이준석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 바로 검찰 조서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 조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김영선 피의자 신문조서인데요. 검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김영선한테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백이동 진술에 따르면 21년 5월경 명태균이 자신과 이땡땡을 대구로 데려가서 당시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운동 유세를 하던 이준석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백이동에 대해서는 당대표 여론조사 할 때도 도움을 주신 분이다. 고령군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잘 좀 밀어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한테 했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피의자도 함께 참석해서 이땡땡과는 처음 인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김영선은 기억이 안 납니다.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얼굴 앞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야. 소개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은 왜 이렇게까지 이준석을 도와줬을까요? 명태균의 검찰 조서를 보면 그 이유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와줬는지. 예, 명태균의 검찰 조서 한번 볼까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제 이야기를 들은 이준석이 저에게 21년 5월 9일경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3, 4일쯤 뒤 대구 수송못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준석을 처음 만났고 이준석으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을 때 그 노하우를 명태균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준석이 알고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준석을 위한 여론조사가 만약에 잘 들어 그 여론조사가 만약 조작이 됐다면 이 사건은 엄청나게 더 커지겠죠. 그렇죠. 이건 뭐 심각해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작됐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조작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론조사 실제 응답자는 1277명인데 실제 응답자는 1277명. 근데 결과보고서 응답자에는 2318명으로 돼 있다. 가짜가 그러면은 1041명이다. 조작된 거지. 1000명을 부풀린 거네. 조작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조작 전과 조작 후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조작 결과 공개합니다. 야, 대박입니다. 조작 전에는 나경원이 22.3, 이준석이 18.8인데 방금 가짜가 들어가서 조작이 되니까 나경원 19.5, 이준석 19.1 오차범위 내로 딱 붙어버리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공표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공표 여론조사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표 여론조사까지 가면서 내일이면은 뭐 커뮤니티 멸망한다.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대구 말이지요. 그 언론에서는 이준석의 파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와, 이제는 뭐 이준석 에페 코리아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에페 코리아 이 새끼들아 어떡할 거야 임마. 나도 이거는 실드 못 치겠다 이 새끼들아. 봉지욱 씨 나와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뉴스타파에서 라이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지라고 봤더니 어제 매불쇼 5시 넘겨서 끝냈습니까? 네. 아무도 안 보시네. 그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좀 한마디. 아니, 언제 했는데? 5시에. 5시에 했어요? 네. 에이. 그런데 이제 누가 왔냐면 그 말씀하신 그 FM 코리아 등 이준석 팬들이 와서 게시판을 난동을 만들어. 실시간 채팅방을 난동을 막 부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와 별개로 이준석이 저 2021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안 됐다면 지금의 이준석 후보는 없죠. 그렇지. 그럼 그건 없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저 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본인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윤석열, 홍준표 여론조사 때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전화 걸어서 조작을 지시를 한 녹음 파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 때는 강혜경 씨가 자동 녹음을 안 하던 때예요. 하필. 그러니까 조작 지시 녹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4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준석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도와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9일에 전화를 했고 5월 13일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렸고 5월 14일에는 저 공표용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준석 1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내가 이준석을 도와준 게 아니고 나경원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장난이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나경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나가서 그거 내가 오면 어떡해요. 내가 떨어뜨려 줘야지. 라고 했는데 저 방식인데 나경원 저분 불쌍해요. 매번 당하네. 불과 매번. 저 일이 있기 5달 전에 서울시장 때도 오세훈 나경원 아, 경선이 맞다. 있었어요. 그때도 명태균 씨가 저렇게 해서 나경원 떨어뜨립니다. 맞아.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반에 공개는 되진 않지만 당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봐.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막 명태균이 그럴 때 이준석 당대표가 뭐랬습니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 맞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그때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죠. 저렇게 조작을 해서. 네. 그때도 비공표였어요.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제 지방선거 열리고 하면 후보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도 없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요. 만약에 네. 왜 공표를 안 하냐? 공표는 무조건 언론에 실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1등을 못 해. 그럼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때 당시 명태균한테 전화했을 때는 공식적인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안 했을 때입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 좀 봤잖아요. 그 간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간을 보는 작업을 해주고 공표용 여론조사도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잘하는 건 뭐냐면 질문지 조정 같은 걸 잘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배치하고 뭘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하는 거를 잘 설계를 잘합니다. 소위 말하는 설계자예요. 그건 이제 불법은 아니니까. 네, 여론조사 설계자니까 그분은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경남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전현직들은 명태균 씨를 다 알잖아요. 신성범, 김장겸,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뭐 명태균한테 아부를 하고 있잖아요. 문안 인사 드리면서. 근데 그 정도로 이 분이 중요한 그 대우를 받았다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근데 거기에 조작이 있었고 여론조사비 대납이 있었다. 이건 뭐 끝난 거지.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억울합니다. 비교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2021년 당대표 조사만 해준 게 아니고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지사 그 후보 지지율 조사도 명태균이 하는데 유승민 쪽을 하면서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설문지를 실제로 그 조사하기 전에 이준석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이 나온 거예요. 설문 그 문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 의뢰자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준석이가 이거 급하대요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했지. 2023년 10월에는 개혁신당의 창당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또 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당시 그걸 하면서 또 뭘 해줬냐 서울 노원병 조사를 해줍니다. 비공표 조사를 해주는데 택도 없이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안 돼요. 여러 번 돌렸는데 경기도 동탄으로 간 이유가 그겁니다. 맨날 거기 간다 그랬어. 진짜. 네. 노원의 아들로 뼈를 묻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동탄으로 가는 과정도 명태균 씨가 좀 도와줬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입장을 좀 바꿨어요. 검찰에선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말을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고 이준석이 잘한 거죠. 그렇지.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상태고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 전화 연결을 해서 이준석으로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인데 지금은 명태균 씨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준석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들은 검찰에 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도 이준석을 가만히 놔두는 이 검찰, 난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당 대표가 안 됐다면 모든 게 허사했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어떤 부정한 일에 또 연루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당 대표를 하면서 불법, 위법, 뭐 하여튼 부적절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를 약간 위반한 누구를 뭘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뭘 만들어 주려고 하기 위해서 당 대표의 권한을 남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또 밝힐 텐데 문제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연락이 두절입니다. 누가 이준석이? 이준석 후보가
한 달 넘게 지금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기사가 나오는데 아무런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기자들이 팩스도 보내고 네. 의원실로 전화도 하고 뭘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론과 해명을 하고 사실이 또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지점을 설명을 해야 아 그건 당연하죠. 이게 의무죠. 정상적인 후보의 모습인데 의무죠.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저희를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걸 수도 있죠. 야 뉴스타파 니네가 해봐야 뭐 되겠니? 아 그 배우에는 또 네. 메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움찔움찔할 그렇게 테니까. 되는데 다음 주에 보도 나가고 한 번 더 할 건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검찰도 네. 몰라서 수사하지 말고 오세훈이 제일 억울해요.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을 따지면 홍준표 1, 홍준표 2 1, 이준석, 2 3 이준석, 오세훈. 3 오세훈. 검찰이 오세훈을 픽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에 대한 사건은 대구 경찰로 보내버리고 네. 대구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수사기록 앉아서 수사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는 하와이로 출국을 했어요. 이상해. 저희 수사할 때는 바로 출국 금지 걸었거든요. 아, 저는 출국 금지를 1년 동안 당했는데 대구 경찰이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씨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어디인가에 뭐 어떻게 됐든 자연인으로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다 말 바꾸잖아요. 맞아요. 네, 바꿨어요. 국민의힘을 은퇴한 거라고.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당연한 수순위로 대구 경찰이 이 정도 조사했으면 사실은 이번 주에는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모든 수사 기록과 명태균 PC 자료 일체, 디지털 포렌식 복원한 자료 저희가 돈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네. 경찰에 다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와. 그리고 강혜경 씨 변호인들도 자료를 다 주겠다고 했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극적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법 수사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유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검찰 개혁, 네. 경찰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명태균에게 인사청탁, 정보청탁, 승진청탁 한 거 다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자잘해서 하질 않았는데 더 있습니다. 더 있고 나중에 저희가 앞서 다뤘던 방위 사업체들, 방위 산업 대기업들과의 여착 연락 그거 의혹까지 예고하셨잖아요. 그거- 세게 취재하고 네, 있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볼 때 정권이 바뀌고요. 정권이 바뀌고 검찰에서 예전에 그 방산 합동 수사단 같은 거 있잖아요. 방산비리 예, 방산비리 합동 수사단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는 사실 후보 자격이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아니 자꾸 FM 코리아에서 최욱이는 열등감 때문에 이준석한테 자꾸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데 전혀 없습니다. 열등감 같은 거. 그리고 이준석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나는 이준석이랑 같이 방송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네. 단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적으로. 네. 아, 이런 내용을 보고도 내가 이걸 비판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오히려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FM 코리아도 이건 실드 불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도 이제 이준석 놓아주고 이준석 후보님도 당당하게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네, 좀 아니, 진짜로.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서 법률적인 것도 좀 짚어보면 일단 이준석 후보는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검증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로만 봐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선의의 조언, 여론 조작을 여론 보정, 그리고 명태균의 역할을 메신저로만 했다라는 거는 다 지금 스스로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은 피해가기가 어렵고 이 사안은 대납과 여론 조작과 대가성 있는 거래 이 세 가지가 지금 녹여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취업 청탁이나 입시 부정과 비슷한 맥락에서 공천 비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죄가 적용이 되냐? 공당의 대표자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배임수재죄입니다. 산뇌물죄, 배임수재죄에 적용되고 이거 징역 5년짜리예요. 거기다가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또 5년 또 들어갑니다. 거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 5년이고 또 여기다가 공직선거법 내지는 특히나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도 같이 했다라고 보면은 시효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도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빼더라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정치자금은 혼자서 당대표로서 져야 되는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지. 이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해태할 때 우리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기자님이 이렇게 증거를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똥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자꾸 피한다고 될 게 아니라 네. 피하면 피할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아니, 대처해야 되지. 저도요. 사실 의혹은 아니야.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자꾸 사진이 의혹이야. 그러니까 다 저도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친분이 아주 없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윤석열 강남하랑 불법 사무소 관련해서 네. 이준석 제일 먼저 제보를 한 게 이준석이었어요. 네, 저한테. 문자가 네. 있었죠. 아니 통화 녹음판도 있다고 하면서 네. 문자도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제가 어디서 약간 실망을 했냐면 최근에 검찰이 이준석 후보에게 그
윤건이, 윤석열, 김건희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이준석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까면 되지 명태균 녹음 파일이 뭐가 필요하냐? 당신이 갖고 있으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수사를 하게 만들든 탄핵을 하게 만들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리고 나서 당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당신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저한테 대해서 직접 공격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뭐야 정치인이야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본인이 2022년에 당에서 징계받을 때 윤핵관한테 공작에 당해 성매매 의혹 그거 사실 제가 볼 땐 공작이 맞아요. 본인이 주장한 게 맞는데 윤핵관이 공작을 했다는 것과 이준석이 11년 전에 성매매 청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그때 JTBC에서 보도했던 것은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제거하려고 가로세로 뭐 어떻게 등등 해가지고 공작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보도를 보고 전 그때 이준석을 몰랐을 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받으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항상 말하는 방식이 보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보도나 어떤 상황에서 일부 저희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맞아.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본질과 관계없는. 그렇지. 자기가 그 반박 가능한 것만 딱딱 얘기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한 게 맞는데 저희가 보도를 하기로는 저기 문 몰래 따고 들어갔어요. 라고 보도를 했더니 아닌데 나 담 넘어갔는데. 담을 넘어갔던 문을 따고. 너 담도 안 넘었잖아. 시끄러 임마잖아 임마. 그러니까요. 실제로 안 넘었어. 담은 진짜. 담은 안 넘었죠. 네, 그거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게 연결이 되네 또. 그리고 그러니까 참 진짜로 정말 교활해. 그 내 진짜 이런 표현 말고는 달리 내가 아는 단어가 없어서 좀 그런데 보면은 의혹 딱 제기되잖아. 그러면 항상 방송에 딱 나가서 뭐 증거로 좀 공격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여유 있는 표정하면서 증거를 딱 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질은 얘기 안 합니다. 방금 그 얘가 좀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너 도둑질했잖아. 도둑질한 증거를 이제 CCTV 해갖고 다 보도해. 이렇게 도둑질했다.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운동화 신고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저 그때 구두 신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 정지하고 다시 또 보강해서 완벽히 빼박이 딱 나와. 네. 도둑질하는 영상 딱 나와. 네. 아니 물건 나눠 쓴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진짜 맞지? 그냥 과장 아닙니다요. 우리 매번 이런 식이야. 최욱 MC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짚어라. 이준석 하나를 잘 더 짚어. 추가하자면 하나 추가해. 지금 우리는 문제되는 사안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항상 일반론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론 조작, 이 공천 거래 이런 쪽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행위를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정당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범죄라고 안 하죠. 네. 정상적인 투자가 있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김건희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 조작을 따지고 있는데 아니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의 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묻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지금도 공천 개입, 대가 관계, 여론 조작 여부. 저는 하나 제일 괘씸한 게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 다 찾아보세요. 역으로. 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여론조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거고 다 정상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모르거나. 근데 알고 보면 카카오톡이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명태균의 설문까지도 미리 본인이 받아본 게 나와요.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방송 나와가지고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개입이 안 됐거나 정상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포렌식 PC 안 했으면은 그럼. 이걸 못 밝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건 뉴스타파에서 저는 대단한 증거를 확보했다. 봉지요. 그렇게 봉지 뭐 피할할 거 있으면 하나 해. 압수수색. 압수수색. 개정 증거. 근데 그 얘기 좀 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계속 댓글에 지금 권성동 얘기가 나오는데 권성동 보도를 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예를 들면 100%에 근접을 해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권성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고소고발 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고 그게 아직 덜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 됐는데 뜸을 들여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뜸 안 들였는데 밥통 열면 그 밥 못 먹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되는 대로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거 출연자 적체 현상을 보세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좀 이거는 보도하기엔 그렇고 좀 위험한 것도 하나 네. 오늘 여기서 말씀 왜 여기서 왜 여기서 해?
뉴스타파에서 이런 거 저희는 위험한 거 보도 확인 잘 안 된 거 보도 안 하는데 지기현 판사 문제 있잖아요. 뭔데? 룸사롱 접대 문제. 아 그거 이따가 근데 이상호 그게 기자가 이제 할 거야 왜? 어제 밀고 간다.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왔습니다. 현직 대법관. 아이 야 이거 또 하나의 고문이 추가되네 이거. 아 그거는 안경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증거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증거. 말씀드릴게요. 예. 와 이거 큰데. 제가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이 14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예. 3명은 여성입니다. 네. 그럼 11명 중에 1명이에요. 11명.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딱 밝히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를 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영식 기자 전에 여기 나왔었죠. 오마이뉴스. 예. 거기 검사와 스폰서란 책이 있습니다. 예. 검사와 스폰서란 알아요. 책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그 책은 검사를 위주로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고위 법관이 한 명 이름은 아니고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접대한 게 있으나 이 책은 검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네. 지금 공교롭게도 대법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건데 고영식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법관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때 그 책이 왜 나왔냐? PD 수첩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그 보도를 합니다. 검사와 스폰서.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로 이어졌을 경우 밝혀졌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전 일을 가지고 하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3-4명의 복수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구영식 기자를 한번 부르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뉴스타파 관련 뭐 네.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법원에서 뉴스타파 그 보도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랬지. 그거 제재 받은 거 이제 법원에서 취소. 취소.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뉴스타파 이슈는 아니네. MBC. 결국은 연결되니까. 네, 연결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닐봉지 속 최후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그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분명 한국 정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 30대의 파격적인 리더십. 하지만 그의 정치적 여정은 왜 난항을 겪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에 관한 의혹입니다. 2021년 이준석은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도움으로 당대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루 전날 이준석에게 먼저 보내주고 백이동이라는 인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응답자가 1277명이었음에도 결과 보고서에는 2318명으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혹은 이준석의 정치적 기반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와 여론조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이준석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는 논쟁적 상황에서 종종 특유의 방어 메커니즘을 보여왔습니다. 이준석의 방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본질적 문제는 회피하고 사소한 부분의 오류만 지적해 마치 전체가 거짓인 것처럼 프레이밍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나는 그날 그 장소에 없었다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만 반박하고 핵심 의혹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런 소통 방식은 정치인에게 필수적인 투명성과 진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치적 고립입니다. 이준석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며 기존 정치 세력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정치는 결국 협력의 예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우호 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석은 당 내부에서 윤핵관과 충돌했고 외부에서도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는 잠재적 동맹 세력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에게는 명확한 정치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부족했습니다. 이준석은 젊은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에 너무 많이 의존했습니다. 물론 세대 교체라는 상징은 강력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국가 비전이나 정책적 방향성은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은 단순한 이미지나 캐릭터를 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가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 출발점에 대한 의혹, 방어적인 소통 방식, 정치적 고립 그리고 명확한 비전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게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지속 가능한 정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